관상생물 2급 교재 66페이지 93의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 미션표, 결산전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결산전표는 원래 결산전표는 그 앞에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3번에서 분계가 잘 안 나와. 부가세 실무에서. 근데 부가세 실무에서 분계가 나오게 되면 그 분계 내용이 결산전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3번 문제를 안 풀고 문제 1번, 문제 2번 결산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답하고 우리가 풀이한 답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약간은 연습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 전표, 메인 매스 전표, 결산 전표에 수기로 수기로 연습을 해볼 거고 꼭 필요한 부분만 입력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문제 1번에 1번 1번 전표 1번 4월 1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편물을 변동하기로 30만 원을 부팅했던 것이었죠. 경조사비로 30만 원을 보통예금에 이체하니까 보통예금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30만 원이고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비는 무슨 비? 접대비, 접대비. 음, 공장 제조 생산 관련이면 제조원가 500번대, 공장 제조 생산 관련 없으면 판매비야? 관리비 800번대, 30만 원이고 두 번째 4월 10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월 10일 다 같이 시작. 혜택이 5만 원을 기준으로 냈고요. 현금 납부하면 대변 현금 5만 원. 어제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어제 질문받았던 부분이죠. 그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에 대한 협회비나 조합비가 일반 회비면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면 세금과 공가, 제조원가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특별회비는 안 내도 되는 건데 냈을 때, 그지? 기부금으로 봅니다. 기부금. 그리고 이제 이 비지정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일반 기부금으로 바뀌었고 공익성이 없는 걸 얘기해요. 공익성이 없는 거. 아, 일반 기부금 아니구나. 내가 어제 또 잘못 설명했구나. 일반 기부금은 또 공익성 있는 건데 다른 건데 비지정 기부금은 어쨌든 공익성이 없는 걸 얘기해. 비지정 기부금은 뭐가 없는 거? 공익성이 없는 거. 그냥 우리는 분계는 그냥 기부금이야. 특별회비는 그냥 기부금. 근데 세법에서는 이거 우리가 비지정 기부금 이런 표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 특별회비란 표현 없으면 그냥 무슨 회비로 보면 돼? 일반 회비로 보면 돼요. 그럼 일반 회비로 보니까 이제 무슨 가공가, 세금가, 공가,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임의단체의 모든 회비. 이거 임의단체라는 것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이 아닐 때, 임의단체의 모든 회비는 다 기부금으로 본다는 거 참고하시고, 5월 1일, 5월 1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수료야 차입금의 이자비용 360만 원을 정자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 단기간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이 공장의 업무 예정일을 내년 4월 30일. 특정 차입금이 뭐냐면, 그, 뭐 건물 지려고 우리가 돈을 빌려왔거나 기계 장치를 뭐 제조하고 돈을 빌려왔거나 이런 거 우리가 특정 차입금이라고 해요. 특정 차입금. 이거 우리가 이제 차입원가 자본화 또는 건설자금 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여러 번 썼던 거죠. 그지? 우리가 건물을 1억 원에 신축하려고 한다. 근데 내 돈은 6천만 원밖에 없어서 4천만 원을 빌려서 이자가 만약에 400만 원이 발생했다면 이 이자는 기업에게는 이제 무슨 자본화에 의해서 선택 자본화에 의해서 문제에서 특별한 표현이 없으면 그냥 무슨 비용? 이자 비용.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 뭐 다른 말로 기간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간 비용 처리한다. 이자 비용 처리하고
문제에서 자본화 대상이다. 뭐 또 자산 처리해라. 또는 뭐 차입원가 자본하다. 자본화 대상. 자산 처리. 뭐 차입원가 자본하다. 뭐 이런 표현 나오면 그러면 무슨 중인자산? 건설 중인자산 처리하고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무슨 자본화에 의해서 강제 자본화에 의해서 무조건 건물 지려고 돈 빌려서 이자 발생했으면 무조건 자산 처리해줘야 돼. 여기는 이자 비용은 무슨 대상이다? 자본화 대상이라 나왔기 때문에 무슨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3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수표를 발행했다. 대변에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자본화 대상이라는 표현 없으면 자본화 대상이라는 표현이 없거나 또 자산 처리한다. 뭐 이런 표현이 없으면 그냥 무슨 비용? 이자 비용 처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 비용 처리. 됐을까요? 6월 5일. 6월 5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준 900만 원을 할인 발행하는 기자 예금을 전액 부팅해 있는 사채를 발행하는 대변에 사채. 얘는 항상 무슨 가액? 액면가액. 계정 과목이 사채거나 자본금일 때는 항상 액면가액이에요. 액면가액 1억 원짜리를 9,900만 원에 발행하고 전부 다 무슨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았어요. 그 액면가액보다 싸게 받고 발행한 금액을 우리가 무슨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사채를 발행하면 대변의 사채. 사채는 항상 액면가액 1억 원이고 발행가액은 9,900만 원 보통 예금 받았고 액면가액보다 싸게 받고 발행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이고요. 6월 10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시 원천수당 소득세 50만 원을 지방소득세 5만 원을 평균세에서 2천 원을 납부합니다. 급여를 주니까 차변에 급여. 공장 제조 생산 관련이면 제조원가 500건대. 그렇지 않으면 판매비와 관리비. 이 부분 아니구나. 급여를 줄 때 무슨 징수?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지급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런 걸 원천 징수했으면 무슨 금? 예수금 처리했다는 거지. 그치?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 55만 원이 나가고 원천징수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소득을 줄 때 미리 띈 무슨 금이? 무슨 금에 대해서? 예수금에 대해서 납부한 거기 때문에 차변의 예수금 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본인 부담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는 예수금이고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은 세금과 원가,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우리 보험료 처리예요. 보험료 처리. 자, 우리 교재는 67페이지 이번엔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8월 7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월 7일 다 같이 시작. 다음에 인터넷 전자세금 비용을 받다. 모금은 지금 못사요.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파는 거니까 매출이고 영세율 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영세. 공급가액은 6천만 원이고 거래처가 서울. 그 다음에 영세 전자세금 계산도 교부했으니까 전자인력이에요.
영세의 유형은 내국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대금은 전에 외상으로 했으니까 분교 유형은 외상. 여기까지 하면 분교는 다 자동으로 해주겠네요. 매출의 영세니까 부가세,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안 뜨고. 매출이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이 2천만 원 뜨고, 앞에가 매출이고 뒤가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출금 2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있을까요? 8월 21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제품을 판매하고 1만원은 14만 원이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지출 증빙으로 현금을 제공할 수도. 그러면 제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으니까 매출의 환가, 매출의 건별, 하가, 현가는 무슨 대가로? 공급대가, 부가세 포함한 공급대가 33만 원 넣어주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공급가액 30만 원과 부가세 3만 원 분리하고, 거래처는 장현성, 그 다음에 현금 받았으니까 뭐 분계형은 현금. 매출의 현가도 가세니까 우리 부가세 받아야 되겠죠. 대변에 팔고 받는 부가세가 부가세 예수금 3만 원이고 매출이면 대변에 무슨 매출? 제품 매출 30만 원 자동 뜨고 앞에가 매출이고 분기형이 현금이니까 현금만 받았다 입금전표 33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있을까요? 9월 5일 9월 5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는 감사에서 발급하는 공동으로 문서 제공과 내용의 추진에 인가받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회계일급에서 다루고 올라오니까 그지? 뭐 대부분은 비슷해요. 대부분은 좀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당사에서 발급했다는 얘기는 예, 발급하면 매출이죠, 그지? 수취하면 매입이고 발급했으니까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매출에 가세. 예, 세금 계산서에 보니까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고 이게 품목을 보니까 제품 파는 거예요, 제품. 그치? 품목을 보니까 제품 파는 거고 예, 거래처는 우리가 이제 공급자니까 예, 공급받는 자가 어디예요? 항체. 항체. 공급받는 자가 항체.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했으니까 전자입력에 역. 대금을 보니까 현금도 있고 외상도 있어요. 그지? 근데 여기 것만 보고 우리가 분개하면 안 된다. 앞에 나온 내용 있으면 앞에 나온 내용도 봐야 되는데 앞에 뭐 특별한 거 없네요. 그지? 그럼 300만 원은 현금이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개형은 하나. 매출의 가세도 우리 부가세 받아야 되겠죠? 팔고받는 부가세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자동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자동 뜨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4,4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얼마 받고 300만 원 받고 나머지 4,100만 원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9월 27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존 건물이 주식을 취급하고 지시 금액을 설정하는 세무 용역으로부터 전자생명 보상시험이 발급되다. 그 건물 철거 비용 총액 4,400만 원에서 6,500만 원은 교통예금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그럼 우리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 취득하고 싶은데 토지만 없으니까 기존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사왔죠. 근데 기존 건물은 필요가 없으니까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 기존 건물의 취득가액과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은 토지에 대한 무슨 원가,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데 토지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서 나중에 토지를 팔아도 토지의 공급은 뭐다 보니까 토지 공급 면세다 보니까 토지를 위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매입의 불공입니다. 매입의 불공. 공급 대가가 4,400만 원이고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이고 그지? 거래처는 세로 용역.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에 여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일부 대금은 보통 예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계율은 혼합. 매입의 불공은 매입세 400만 원 발생하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차변에 부가세 대금 뜨지 않고 원래 매입이면 원재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면 부가세까지 4,400만 원 이렇게 뜨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입한 거는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니까 토지. 대변에 보통 예금은 2,500만 원이고 나머지 1,900만 원인데 나머지가 외상으로 했으니까 상거래가 아니니까 무슨 금? 유지급금 1,9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토지에다가 구건물 구입 후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 비용은 이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토지의 공급이 면세다 보니까 토지를 위해서 발생한 부가세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12월 12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수출하고 수출자들은 12월 31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해. 수출과 공급을 매국 그럼 우리가 그 전에 표기 이렇게 했었죠. 우리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에 가세표준은 일반적인 공급 시기가 선적일인데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으면 한가 금액이나 한가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가세표준이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 시점의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환산액 가세표준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12월 12일 이때가 지금 공급 시기야, 그지? 응, 공급 시기인데 돈을 언제 받기로 했으니까 12월 31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한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만 달러 곱하기 공급 시점인 12월 10일 환율 1,100원 곱하니까 2,200만 원이 무슨 표준? 가세 표준이자 공급가액입니다. 수출도 파는 거니까 매출이고 수출은 직수출은 영세 유형이 아니죠. 그 메인 매출표 유형이 수출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 또는 가세 표준은 2,200만 원 거래처는 선사 그 다음에 영세 유형은 이게 무슨 수출? 직접 수출 결과적으로는 돈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분계형은 외상. 매출의 수출은 영세율이니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안 뜨고 매출이면 무슨 매출? 제품 매출이 2,200만 원이고 앞에가 매출이고 뒤에가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매출했다. 외상
매출금 2,200만 원. 여기까지 해서 메인 매출표는 끝났고요. 결산전표 문제 4번의 1번. 2023년 9월 1일 1년 이내 상한 조건으로 2만 달러를 차입하였다. 차입 당시 환율은 네, 달러당 1280원이었고 2023년 12월 30일에 현재 기말 환율이 달러당 1270원이다. 그럼 우리 그 화폐성 외화 채권 및 채무는 외화 채권 및 채무는 결산 시 환율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이나 외화 환산 이익으로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발생 당시는 환율이 달러당 얼마여서 1280원이어서 2만 달러에 1280원 하면 2560만 원이 장부가액이고 기말 환율은 1270원이라서 2만 달러에 1270원 곱하면 2540만 원이 결산시 평가액이고 1년 이내 차입금이니까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죠. 그럼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단기 차입금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지? 그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가 안 나왔네? 거래처 나오면 얘 없애줘야 되는데, 없애주는 게 이제 거래처 적어줘야 되는데, 단기 차입금이고 20만 원이 줄었어요. 20만 원 줄은 만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이익이죠. 그래서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 20만 원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당사는 3월 1일 1년치 임대료 12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고, 전액을 무슨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를 했대요.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니까 몇 년치? 1년치. 그래서 3월 1일 날 보통예금 1200만 원 받고 영업의 수익이니까 대변에 임대료라는 수익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임대료라는 수익. 이렇게 처리했는데 요 금액 속에는 단기분도 있고 차기분도 있다. 그지?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하면 단기분은 10개월이고 차기분은 2개월이에요. 1200만 원이 1년치니까 1200만 원 1년치니까 1200만 원을 12개월 나눠주면 한 달에 100만 원이고 단기분 10개월 100만 원씩 10개월이면 1000만 원은 임대료라는 수익 처리해줘야 되고 차기분 200만 원은 이번 연도 임대료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다음 연도 임대료를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 선수 수익. 부채 처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임대료 1000만 원, 선수 수익 200만 원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임대료는 얼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얼마가 있어요, 지금? 1000만 원만 임대료 있으면 되는데 1200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 얼마를 없애고 200을 없애고 200을 없애고 선수 수익이 2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선수 수익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대변에 무슨 수익? 선수 수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도 거래처 있으면 달아주면 돼. 거래처 있으면. 거래처가 없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됐을까요?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입력하시오.
납부세금, 미지급세금 계상하고 환급세금, 미수금으로 계상하시오. 그 신고 기간의 종료일마다 매출세액인 부가세 예수금 부채와 매입세액인 부가세 대격금 자산은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은 상계 처리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아서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미지급 세금 처리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작아서 환급 받아야 되는 경우는 미수금 처리합니다. 그럼 우리 정리하면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 차변이니까 대변 가서 없어지고 부가세 수급은 부채 원래가 대변이니까 차변 가서 없어지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네요. 우리 그 일반 환급은 그 가세기간 단위로 환급을 받다 보니까 예정신고 때는 환급세 발생해도 환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은 미환급 받았으니까 무슨 금 차변에 미수금을 처리했었을 거야. 미수금. 미수금 처리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매출세하고 매입세하고 상계 처리하면 차변했던 미수금이 대변 가서 없어져요. 이제 공제받는 거지, 공제. 차변했던 미수금 대변 가서 없어지면서 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이게 합정신고 때마다 우리 아직 부가세로 다 배우긴 했구나, 그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합정신고 시마다 10,000원씩 공제받습니다. 공제받는 만큼 돈을 안 내니까 이 내는 만큼은 우리가 자비 처리한다는 얘기야. 그 부가세 예수금 2천에서 부가세금 1,400만 원 빼면 원래는 600만 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수금 예정신고 미환급세 미수금 400만 원 공제하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 공제하고 나면 그러면 199만 원 199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은 무슨 세금? 위지급세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9만 원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죠. 어렵게.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 처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 수익 처리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리하시면 되고 4번 대한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4,500만 원은 2024년 1월 31일에 상환기일이 도래한다. 장기 차입금 같은 비유동부채의 만기가 재무상태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하면 유동부채로 대체해줘야 되는데 유동부채로 대체해주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그래요. 장기 차입금은 원래 부채 대변인데 유동성 대체하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한은행 4,500만 원 없어지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대한은행 4,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5번 문제. 단기분 법인세가 5,40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지방소득세 포함. 회사는 법인세 중간인했세가 이자소득 원천징수액의 합계액인 3,600만 원 상납세금 계상하였다.
선납세금은 우리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 당했거나 아니면 소득 그 뭐지 법인세를 중간 인하했을 때 선납세금 처리합니다. 선납세금 먼저 납부한 법인세니까 법인세로 처리해야 될 걸 선납세금 처리했기 때문에 결산때가 되면 선납세금 차변했던 금액이 대변가서 없어지고 요만큼 차변에 무슨 세금 법인세금 처리하고 우리가 일반 연표에 수동으로 입력한다고 치면은 5,400만 원에서 3,600만 원 빼면 1,800만 원 추가 계상액은 차변에 무슨 세금 법인세 등하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법인세 등과 여기 법인세 등이 계절 과목 같기 때문에 얘는 묶어도 되고 그치? 이렇게 따로 공개해도 채점에 영향이 없고 법인세 등은 수동 결산 안 하고 일반 뭐지 그 결산자료 입력에 자동으로 입력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산세무 이거 90점의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점표, 결산 전표가 끝났고요.